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을 하고 영화 같은 인생을 꿈꾸고 살았던 30대 여성이에요. 제가 왜 영화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냐면 남편과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된 모든 과정이 아주 독특하거든요. 흔히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와 같다고 할까요? 남편은 그냥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비록 나중에 복잡하고 지저분했던 가정사를 말해준 뒤로는 절대 평범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인 걸 알기는 했지만 연애를 할 당시만 해도 꿈이 있고 그걸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건실한 청년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에 비해 저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은수저 정도는 되는 나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자란 경우입니다. 아버지께서 경기도에 대형 물류센터를 가지고 계신데 자산 규모로나 수익적인 측면에서 꽤나 상위권에 있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버지는 외동딸인 저한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늘 아버지는 제게 그러셨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그 어떤 지원도 다 해줄 테니 성인이 되면 꼭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워야 한다고요. 아버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품을 들여와 전국 각지에 납품을 하시는데 계약부터 포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과정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 취업을 해서 말 그대로 바닥부터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물류센터다 보니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이 훨씬 많아요. 특히 포장이나 상하차 쪽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가 많은데 남편이 바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회사 내에서 제가 아버지의 딸이고 사업을 인계받을 거라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진 후였어요. 물론 처음부터 전부 밝히고 입사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 남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있던 포장 파트에서부터 저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비밀에 붙였었죠. 괜히 일찍 알려져 봐야 이상한 소문만 돌게 뻔하다는 아버지의 결정이셨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거치지 않은 부서가 없을 만큼 전반적인 업무를 익혀나갔고, 그건 저희 회사에서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보통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 전문성을 위해 한번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부서 이동이 있으니 주위 동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다행히도 제가 대인관계도 좋고 업무 성과도 나쁘지 않았던 터라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밝힌 후에도 직원들이 위화감을 느끼거나 저한테 거리를 두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차근차근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인사팀에서 연락을 해오는 겁니다. 학력도 괜찮고 성실한 알바생이 한 명 있는데 정직원 추천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받았다면서요. 그때 처음 남편의 존재를 알게 되었네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사람들의 예상으로는 남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즘 어느 회사던 정규직이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는 모든 청년들의 꿈 아닙니까? 하지만 보기 좋게 남편은 거절을 하더군요. 자기는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가 있답니다. 단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알바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저희 제안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이상하게 남편의 존재가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저와 남편이 따로 접점이 있는 것도 아니라 남편에 대한 호감은 저 혼자 가슴에 묻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시간 있으면 커피 한 잔 어떠냐고 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인지 저는 순순히 따라갔죠. 남편은 드디어 자기가 원하던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했다며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왠지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전에 남편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오기 시작했어요. 연락처를 받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그동안 저한테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장이 쿵쾅대던지 지금도 그때의 설레임이 그대로 기억날 정도라니까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사장님 딸이라는 것 때문에 다가가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다면서 이제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어설프지만 확실하게 마음을 고백한 남편과 저는 이후로 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결혼을 하고 싶으면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졌는지를 보지 말라고.
대신 얼마나 치명적인 단점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1년하고 몇 개월의 연애 끝에 남편이 제게 청혼을 했을 때 저는 며칠 동안 답을 미루면서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치명적인 단점 따위는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허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무래도 양가 집안 형편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 저희 집에서 훨씬 많이 도와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 역시도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남편의 성실함과 발전 가능성을 믿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아버지의 회사까지 남편에게 물려줄 생각까지는 절대 해본 적 없습니다. 단지 저의 배우자로서 존중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셨음에도 단 한 번 눈치를 준 적도 없었고 오히려 괜히 자격지심을 가질까봐 걱정까지 했을 정도예요. 거기다 결혼 전에 남편이 털어놓은 과거사를 들은 후로는 더더욱 남편이 안쓰럽기까지 했다니까요. 원래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누나랑 아버지와 쭉 살아왔다고요. 남편에게는 띠동갑인 누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남편은 늦둥이인 셈이죠. 어쨌든 그렇게만 알고 힘들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사귀어 왔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아니겠냐. 그러면 서로 간의 비밀도 없어야 하는 게 맞다면서 남편은 자신의 가정사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랍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없이 자란 건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따로 있었다네요. 초등학교 때 남편의 어머니는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셨대요. 그것도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자기와 누나를 버리고 사라져 버렸답니다. 처음엔 곧 돌아올 줄 굳게 믿고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전형적인 옛날 남자 스타일이세요.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음에도 찾으러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죠. 비록 일을 그만두거나 돈을 허튼 데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을 살뜰히 챙기는 법도 없었대요. 그렇다 보니 남편을 돌보는 건 전적으로 누나의 몫이었는데 그 당시 신우이는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작은 업체에 취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인 남편을 챙기느라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자는 날도 허다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남편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내내 전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애잔한 마음뿐이었죠. 나한테 왜 거짓말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뭐라고 하거나 불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 입장이었어도 숨기고 싶었을 테니까요. 아픈 과거사를 전부 토해내듯 이야기를 마친 남편은 자기에겐 누나가 엄마라며 결혼을 하더라도 부디 누나한테는 잘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도 우리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위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약속까지 함께 말이에요. 저는 한치도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 했어요.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 남편을 엇나가지 않게 옆에서 지켜준 것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신혼기간을 포함해서 한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물론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지 않았던 남편을 배려해 아버지께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셨고 어차피 둘 다 맞벌이에다가 다니는 직장도 나름 괜찮은 편이라 조금씩 돈도 모으면서 핑크빈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문제의 발단은 역시나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남편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늦은 결혼을 해서 딸아이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9살이었으니까 지금 시점으로는 10살이겠네요. 얼마나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는지. 저희 중 누구도 말싸움으로 시조카한테 이긴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시조카가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제가 이혼까지 결심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그때는 까맣게 몰랐네요. 결혼 전에 남편에게 약속한 것처럼 저는 시누이에게 잘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비록 시어머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도 충분한 존경과 예의를 갖춰서 대했죠. 물론 시누이 역시 처음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하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조금씩 사람 자체가 참 별로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일단 저에게 싫은 소리는 안 해요. 시집살이 같은 것도 안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자꾸 돈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근슬쩍 돌려서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명품 옷이나 구두를 신고 가는 날이면
가격이 얼마냐 언제 샀냐부터 올케는 진짜 무슨 복을 타고나가지고 이렇게 훌륭하신 부모님을 만났냐며 엄청 부러워합니다. 거기까지면 들어줄 만도 한데 그 후로는 자신이 얼마나 팔자가 기구한지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시작하는데 아주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을 반복하거든요. 듣고 있다 보면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지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생길 정도입니다. 거기다 항상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남편에게 부자 와이프 신경 거스르지 말고 잘하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요. 정말 당사자 앞에서 저런 말들을 서슴없이 해대는데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다 이건 선을 넘는 거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하루는 시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불쑥불쑥 한 번씩 오거든요. 사실 갑자기 오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닐진데 한 번씩 오면 여기저기 마음대로 잘 열어보고 다닙니다. 그나마 제가 좋게 돌려서 한마디 한 이후로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요. 여하튼 흘깃흘깃 집안 구석구석 저 몰래 훑어보던 시누이가 얼마 전 새로 산 제 가방을 발견한 겁니다. 제가 산 건 아니고 친정아버지께서 특별히 하나 사주신 명품 가방이거든요. 물론 저한테 명품 가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아버지가 사장님이고 돈도 잘 버시는데 왜 하나도 없겠어요? 그나마 제가 명품에 그렇게까지 집착을 안 하는 사람이라 대여섯 개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가 사주신 가방은 명품 중에서도 꽤 비싼 편이라 쉽게 메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워 옷장 한 곳에 올려놓고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누이의 눈에 딱 그 가방이 들어온 거죠. 그 가방을 보자마자 이건 또 언제 산 거냐며 저더러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나 비싼 가방도 들고 다니고 좋겠다며 또 그놈의 하소연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세뇌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하도 시누이가 그런 소리를 자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시누이가 살아온 인생이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하나 사드렸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정말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명품 가격은 어떻게 그리 잘하는지 지난번 제 가방에 비해서 급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면서 투덜거리는 겁니다. 아니 그때 제가 사준 가방도 150만 원짜리였어요. 150만 원이 누구 집 껌값도 아니고 제 가방이랑 비교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누가 봐도 아니지 않나요? 진짜 싫으면 말라고 말해주고 바로 환불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일단은 참았어요. 그리고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걸로 교환하시던가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일절 시누이에 대해 호의를 베푸는 건 안 했죠. 아니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돈 많다고 유세를 부린 적도 없어요.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전셋집도 그래요. 시누이가 지원해 준 돈이 딱 1,000만 원뿐인데다가 남편이 모은 돈도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그 돈으로 집을 구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전셋집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마음 같아선 사주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때도 남편이 행여나 저희 집안 눈치를 볼까 얼마나 조심했는데요. 그런데 선물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것도 모자라서 더 비싼 거 해달라는 식으로 불평을 늘어놓다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만의 선을 긋고 지내고 있었어요. 참고로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가지던 안 가지던 크게 연연하지 말자는 주의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남편이 점점 안 낳는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낳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가고 있었고요. 제가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몇 번 조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면서까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애초에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안 두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문제는 남편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누이의 가스라이팅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였네요. 때는 시조카 생일이 오기 일주일 전인가 그랬을 겁니다. 남편과 겸사겸사 시누이네와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시조카에게 제가 물어봤죠. 다가오는 생일날 무슨 선물을 받고 싶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조카가 원하는 건 바로 아이패드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최신 기종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말해가면서 사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는 충분히 사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망설여졌던 이유는 시조카를 볼 때마다 항상 핸드폰 아니면 노트북에 빠져 있다가 시누이한테 자주 혼나는 모습을 자주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패드는 나중에 좀 더 크면 사줄 테니까 다른 걸 말해보라고요. 근데 대뜸 시조카가 뭐라는지 아세요? 잔뜩 화가 나서는 저보고 비싸서 안 사주는 거냐고. 근데 어차피 외숙모 돈이 자기 돈 아니냐입니다. 그러니까 생일 선물로 꼭 아이패드 사가지고 오래요. 저 말을 처음 듣는 순간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돼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와 시매부 둘 다 당황하면서 시조카를 달래는 겁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시조카에게 천천히 물어봤습니다. 왜 외숙모 돈이 네 돈이냐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냐고 하니 시조카는 너무도 위풍당당하게 자기 엄마 아빠 둘 다 그랬대요. 외숙모다 돈이 엄청 많아질 건데 어차피 애도 안 낳을 거니까 그 돈은 전부 자기 거라고 그랬다고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시누이와 시매부를 동시에 노려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아니 애한테 뭐라고 한 거냐 소리를 높였더니 시누이와 시매부는 버벅거리면서 지나가는 말로 농담 몇 번 한 걸 가지고 제가 그런다면서 오히려 시조카 탓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알겠다고 하지만 서로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은 자제해달라 부탁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속전속결로 아무거나 단서가 될 수 있는 건 다 찾아봤어요. 남편 핸드폰부터 남편 자동차의 블랙박스까지 말이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인간들이 정작 내 뒤에서는 나를 오로지 돈으로만 보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남편과 시누이의 전화 목소리가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은 도저히 끝까지 다 들어줄 수가 없을 만큼 끔찍했어요. 시누이는 제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보다 훨씬 더 쓰레기 그 자체였어요. 거기다 심해부까지 모두 한통속이었죠. 시누이에게 남편이 그랬더군요. 와이프가 자꾸 애를 가지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자기도 아이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시누이는 기겁을 하면서 요즘 애 낳으면 걱정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치며 난리를 치대요. 거기다 등신 같은 남편이 그런가 하며 그럼 애는 없는 걸로 할게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걸 듣고 있던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열이 받았는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상속에 관련된 대화였어요. 시누이가 남편한테 그러더군요. 자기 딸한테 법적으로 재산이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서 한번 알아보랍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어차피 우리가 애 낳을 일도 없을 거고 거기다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장인어른 재산이 갈 데가 어디 있겠냐며 낄낄대는데 당장이라도 찾아가 족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곧바로 아버지와 공유를 했고 아버지 역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최고의 로펌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물론 남편은 바로 집에서 쫓아냈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경우냐며 저한테 따지길래 블랙박스 영상 하나를 틀어줬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가더라고요. 자기도 할 말이 없었겠죠. 그 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아버지는 사기죄나 뭐 이런 걸로도 고소를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쪽은 불가능했네요. 그래도 재산 분할 이런 거 없이 유책 배우자로는 인정을 받게 돼서 그냥 빈털터리로 이혼남 만들어주기는 했습니다. 그 사이 시누이와 남편이 몇 번 찾아와서는 자기들이 농담을 한 거라고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댄 적도 있었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죠. 결국 이혼 소송이 끝나고 지금은 홀가분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그때 받았던 충격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그 인간들에게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저를 이런 식으로 놓쳐버렸으니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전부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조건 따지지 않고 진심으로 가족이 돼주려 했던 제 뒤통수를 후려갈기다니 평생 거지꼴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털어놓으니까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알차게 살아보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